Good morning,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5th of January 2021. Today, I want to talk about the forecasting of the stock price of I forgot for the Celtrion. The Celtrion. The recently the Celtrion applied to 식약청. There's some treatment for COVID-19. It's different, the Moderna or the what is the Pfizer is kind of vaccine. Vaccine means in advance, the people get injected and then they can prepare for some disease. But treatment after you already got some COVID-19, some kind of some treatment for the patient. That is some big difference. But anyway, today I wanna the forecasting of the stock price of some Celtrion. 예. 이제 본격적으로 1월달 시작되고 이제 이틀이 됐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셀트리온의 주가 전망이 사실은 이 코비드-19 코로나 그 치료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과연 백신과 치료제가 뭐가 다르고 지금 셀트리온이 그 만든 치료제 이름이 뭐냐면 레키로나주란 그러네요. 레키노나주. 이것은 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그러면 과연 셀트리온의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건지 그런 부분을 한번 예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인 분석은 아니고요. 이 약간 좀 더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좀 더 근원적인 분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좀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제 백신하고 치료제하고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뭐 의사나 의학을 전공했던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맥락은 맞지만, 제가 엄청나게 많은 글들과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갖고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부분적으로는 살짝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제가 어떤 의학을 전공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먼저 혹시라도 틀린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혹시라도 틀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조금 너그럽게 이해를 해달라,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큰 틀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먼저 그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그것조차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전에 영어로도 먼저 설명을 드렸지만, 백신과 치료제, 그러니까 백신은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 코로나 안 걸린 사람들이 미리 백신을 맞아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걸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in advance 미리 맞는 게 백신이라고. 그러니까 백신이 앞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치료제는 뭐냐면, 내가 코로나에 지금 걸렸어. 그래서 이제 그걸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치료하는 약이 치료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백신은 어드밴스고, 그 다음에 치료제는 afterward, 코로나에 걸린 후의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개는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백신은 미리 맞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비싸면 맞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좀 저렴해야 되고, 치료제는 가격이 좀 다소 비싼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병에 걸렸으니까 비싸도 맞아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병에 걸린 사람도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또 백신은 맞기 전에 모든 사람이 맞는 거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백신과 치료제의 차이까지는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면 이 셀트리온의 치료제 레키고나주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 백신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백신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전통적인 백신이 있고
전통적이지 않은 최근에 발견된 백신이 있고 이 두 종류로 나눠서 과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근데 이 백신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항원과 항체를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항원과 항체는 뭐냐면 이 말뜻을 그대로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원이니까 그러니까 병원 바이러스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항원입니다. 그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항원과 싸우는 내 몸에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항체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체자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원은 바이러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는 내 몸에서 만들어져서 이 바이러스하고 싸우는 게 항체. 요게 항원, 요게 싸우는 게 항체가 되죠. 근데 이 전통적인 백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먼저 하려고 그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 전통적인 백신으로 만들어진 건데, 전통적인 백신은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힘을 아주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주 약하게 만들어서 몸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아무리 약한 거라도 항체가 생길 거 아니에요. 요것에 싸우기 위해서. 그럼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항체가 미리 만들어졌으니까, 보통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사람이 앓으면서 항체가 만들어져요. 근데 미리 약한 바이러스를 집어넣어서 미리 항체를 만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싸우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이 바이러스를 약화시킨다고 약화시키는데 완전히 죽어버리면 항체가 의미가 없겠죠. 그 특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부작용이 없을수록 약화시켜야 되는데, 이걸 너무 약화시키다 보면 제대로 된 항체가 안 만들어져서 효과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바이러스를 조금 약화시키는 정도를, 그러니까 너무 약하면 몸에서 이거를 항체를 만들어낼 때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 그냥 이 약한 항체인데 병에 걸려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얼마만큼 약하게 효과가 있으면서도 인체에는 부작용이 없을 수 있도록 바이러스를 만들 거냐, 요게 기술인 거죠. 근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우리가 보통 1상, 2상, 3상 실험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해볼게, 이걸 만들었어. 그러면 이게 과연 인체에 부작용이 있고 효과는 좋은지 실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차 임상 실험은 소수의 사람한테만 해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한테만 하니까 뭐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뭐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일단 1차에서 있는 걸로 판명이 되면 2차 임상 실험을 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1차 임상 실험에서 소수의 사람들만 하더라도 이게 2차 실험을 넘어가는 게 18% 정도밖에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거죠. 근데 2차 임상 실험은 1차 임상 실험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더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확도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3차 임상 실험은 정말 대규모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예시예요. 만약에 1차 임상 실험을 뭐 한 50명 했다. 그러면 2차 임상 실험 한 500명 하고 3차 실험은 몇천 명 내지 몇만 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하고 했을 때는 뭐 어떤 거가 발견이 안 됐다가 사람이 많아지면 그 중에 뭐 알러지가 있는 사람, 뭐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뭐 고령자도 있을 수 있고, 나이 아주 어린 애들도 있을 수 있고, 임산부도 있을 수 있고, 별의별 케이스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론이 엄청 늘어나게 되면 그걸 이제 다양하게 실험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2020년 9월에 척수염이라는 어떤 그 돌발 사태가 아마 2차 임상 실험이었던 것 같은데, 2차 임상 실험에서 발견이 돼서 중단이 됐었는가 봐요. 근데 나중에 2개월 동안 중단하면서 관찰을 해보니까 이 환자의 경우가 특이한 경우였던 거죠. 그래서 특별한 이상은 없다. 그래서 다시 재개가 돼서 지금 아마 2차 임상 실험은 끝났고 3차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올해 9월 달이면 3차 임상 실험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근데 원래는 3차 임상 실험 결과까지 나와야지 일반 사람들한테 접종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보통 한 10년이 걸려요.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워낙 위중하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자금이 투여가 돼서 빠르게 진행이 돼서 1년이나 1년 반, 지금 1년 정도 만에 이게
2차 임상 실험까지 마치게 된 거죠. 3차 임상 실험 결과까지 나온 백신은 아직 없습니다. 치료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2차 임상 결과 예를 들면 그래도 꽤 많은 수에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3차 임상 실험을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임상 실험까지 했어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안정성은 확보된 겁니다. 다만 3차 임상 실험까지 하면 안정성이 더 확실한데 지금은 시간적으로 그럴 여유가 없어서 2차 임상 실험 가지고 조건부 긴급 사용 승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조건부 승인을 하다가 3차 임상 실험 결과가 되게 안 좋으면 다시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아스트레카 제네카 백신은 전통적인 방식이다. 그리고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중국 시노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중국 시노팜은 조금 나중에 얘기를 드리고, 화이자나 모더나는 요게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그 mRNA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데, 아까 전통적인 방식은 바이러스를 약하게 해갖고 집어넣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거냐면 그 면역 제도를 만드는데 약하게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 mRNA라고 그 뭐지 이 단백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이 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냥 먹어버리는 단백질이에요. 이 단백질을 만들어서 이 단백질을 우리 몸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 그럼 엄청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뭐지 이 바이러스를 약하게 해서 집어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이 단백질이 극도로 예민을 해서 이게 단백질의 그 효능이 보관이나 뭐 운송하다 잘못해갖고 하면 이 단백질의 효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효능이 없어진 백신을 맞으면 부작용은 없지만 효과가 없는 거죠.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 단백질이 이 바이러스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잡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이자는 영하 70도, 모더나는 영하 20도에 보관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걸 제대로 보관을 하고 수송할 때 이거를 못하면 그 단백질이 효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관이나 수송의 어려움이, 물론 모더나는 화이자보다는 훨씬 더 나서 상온에 뭐 이틀 정도 노출이 돼도 괜찮다고는 하는데 뭐죠? 이틀 이상 되면 그러니까 결국은 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나마 우리나라 같이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들은 가능한데, 선진국이라도 미국은 워낙 국토가 넓고 땅덩어리가 넓어서 이게 쉽지는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먼 곳을 이동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순간적이라도 마이너스 70도에서 내려가 버리면 이 단백질이 효능이 떨어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이건 부작용은 없는 대신에 그렇게 보관 운송상 운반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화이자 같은 경우는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모더나는 그거보다 조금 쌀 걸로 예상이 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한 5천 원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싸면 사람들이 바이러스 아직 갈지도 않았는데 맞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요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된다. 그리고 하나 그 중국 시노팜은 이 중국 시노팜은 임상 3상까지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효능이 한 80%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 중국 통계는 믿을 수가 없어서 그게 문제고, 요거는 불활성화 방식이라고 하는데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생산 단가가 저렴하다 그런 건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아까 이것도 이제 전통 방식인데 아스트레카제네카 방식은 바이러스를 약하게 해서 집어넣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바이러스를 약하게 하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를 일부 떼내 갖고 일부만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일부만 집어넣어도 항체가 만들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일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떼어낼 건가가 기술이겠죠. 근데 이 시노팜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선진국에서는 좀 인정을 약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떼어내는가 할 때
그게 기술이긴 한데 그걸 잘 떼어내면 아스트레카제네카 백신보다 부작용이 좀 적을 수 있는 확률도 있는데 야 굳이 만약에 뭐 떼어내든 바이러스를 집어넣든 그러니까 완전히 화이자나 모더나처럼 부작용이 거의 없는 방식이면 모를까. 중국 시노팜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부작용이 또 없는 건 아니거든요. 전통적인 방식보다 전부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일부가 들어가니까 약간 적을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럼 뭐 그냥 아스트레카제네카 백신처럼 그냥 넣지 못하러 골치 아프게 불활성화 방식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별로 이런 방식은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선진국에서는 인정을 않는 거죠. 근데 중국에서 어쨌든 중국 신업하면 그렇게 개발을 했다는 거고 일단 이제 백신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셀트리온의 치료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제 이 치료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셀트리온은 미리 예방하는 거고 셀트리온의 그 이 약은 뭐냐면 이미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코비드 19에 걸렸어. 그럼 이 사람은 막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변화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막 변이를 일으키듯이 우리 항체도 막 변이를 일으키면서 이 바이러스가 싸울 수 있도록 막 우리 항체가 변해요. 그래서 싸우는데 이제 코비드 19에 미리 걸린 사람은 이 항체가 만들어진 이 항체를 빼는 거예요. 이 빼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거를 이 사람의 항체를 빼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 대규모로 만드는 거죠. 어떻게 대규모로 배양을 시킬 건가. 그래서 이 대규모로 배양을 시켜서 사람 몸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 항체를.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 항체가 벌써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바이러스는 이렇게 돌기가 있어서 이 돌기에 사람 세포가 이렇게 가서 붙어갖고 막 이 변이를 일으키면서 아프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성 세포가 막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악성 세포가 생기면서 우리 이 항체가 막 변형을 시키면서 이 바이러스하고 싸우게 되는데 미리 바이러스하고 싸운 항체가 바이러스가 탁 들어오면 탁 가서 그러니까 다른 세포들이 붙기 전에 이 먼저 항체가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격퇴를 시키니까 어, 치료가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제가 만약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이 항체를 제 몸에서 뺐다고 해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대규모 배양을 시킬 거냐? 대규모 배양을 시키다가 이게 잘못되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부작용보다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배양을 못 시키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똑같은 그 성분을 유지시키면서 배양을 시키느냐. 이게 핵심 기술인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그 뭐지 백신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이 치료제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치료제는 우리나라에는 이걸 원가에 공급하는데 원가가 40만 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외국에 수출하는 건 예를 들면 지금 화이자 같은 경우는 대략 이 백신을 아니 치료제를 풀 때 지금 3상 임상 실험 중이라고 하는데 500만 원 정도에 풀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이자보다는 뭐 이름이 좀 덜 알려져 있으니까 그거보다 좀 싸게 400만 원 정도에 우리나라가 수출할 땐 풀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출할 땐 400만 원, 국내 풀 땐 40만 원. 근데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내가 코로나 걸렸는데 40만 원 돼도 맞아야죠. 근데 다만 의료보험이 적용이 돼서 뭐 국가에서 35만 원 지원을 해주고 뭐 개인 부담금이 5만 원 이렇게 되겠죠. 어찌됐든 이걸 백신으로 쓸 수 없는 이유는 국가가 35만 원을 내든 어쨌든 누군가 40만 원은 내야 되잖아요. 부담이 우리나라 전 국민한테 맞춘다고 하면 그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백신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실제 쓰이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치료제로만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셀트리온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1차 임상 실험은 성공을 했으니까 2차 임상 실험을 했겠죠. 그래서 11월 초에 임상 실험을 해서 임상 실험을 진행을 해서 결과가 11월 초쯤 나와서 12월 초까지 계속 한 달 동안 관찰을 한 거예요. 근데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너무 효과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확신을 갖고 12월 말에 12월 29일 날 사용 승인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6개월 걸리는데 이게 워낙 코로나 상태가 위중하니까 4주 안에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뭐 한 달로 잡으면 1월 29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월 20일부터 30일 사이에 늦어도 2월 초에는 이게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 지금 생산까지 미리 다 해놨어요, 셀트리온은. 그래서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치료제가 한 1,000만 분 정도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코로나 걸린 사람이 뭐 1,000만 명은 택도 없이 안 되죠. 근데 미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뭐 나중에 뭐 필요하면 외국으로 더 수출하겠지. 일단 1,000만 분 거를 국내 쓸 수 있는 건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3차 임상 실험은 물론 이제 지금 2차 임상 실험을 끝내고 긴급 상한을 내고 아마 지금 또 환자를 모집하고 3차 임상 실험은 우리나라에는 이만큼 숫자가 안 되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마 3차 임상 실험은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아마 벌써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지금 뭐 내년 올해 중에 나오긴 나오겠죠. 언제 정확히 3차 임상 결과가 나오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2차 임상 실험 결과까지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주가가 3개 있잖아요. 셀트리온하고 그다음에 뭐 국내 판매 담당하는 거, 해외 판매 담당하는 거 3개가 있는데 아마 주가가 올 한 해 더 꽤 많이 갈 것 같다. 근데 솔직히 얼마나 갈지는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죠. 근데 변수는 뭐 식약처에서 승인을 안 해준다고 하면 뭐 막 폭락할 수도 있겠죠. 근데 셀트리온에 한 달 동안 그 혹시라도 그런 리스크가 있을까봐 정말로 신경을 써서 다 했고 식약처에서 승인을 낼 수 없을 만큼 안 내지 없을 만큼 다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낼 일은 뭐 거의 0.0001%라고 보고 그러니까 거의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차 임상 실험 결과도 2차 임상 실험에서 꽤 많은 사람들을 테스트했기 때문에 3차 임상 실험 결과에서도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도 임산부하고 너무 어린 아이는 못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3차 임상 실험을 했는데 뭐 임산부라든지 아니면 아주 고령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어린 아이라든지 이렇게 부작용이 나서 요런 사람들은 피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단서가 붙을 수는 있지만 이게 3차 실험 결과에 나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셀트리온에 좀 우수한 인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해서 만든 치료제인데 그렇게 될 확률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제가 뭐 1차 왜 주식 전망할 때 무조건 간다고 했었던 이유가 기술적인 접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좀 횡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2020년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조정은 받을 수 있죠. 근데 조정을 받으면서 결국은 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 이 정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치료제 개발한 데 없잖아요. 그리고 화이자 이렇게 정말 글로벌 제약사들하고도 그 치료제 격차가 지금 3차 임상실험 뭐 화이자도 들어갔고 셀트리온도 들어갔지만 기간이 뭐 한 달 차 정도밖에 안 난다고 그러거든요. 유럽보다는 오히려 한 달, 두 달 빠르다고 그래요. 유럽의 글로벌 제약사보다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셀트리온 이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었던 사람들한테 정말 존경을 표하고요. 서정진 회장님한테도 존경을 표하고요. 셀트리온은 갑니다. 물론 뭐 변수가 있을 확률이 0.0001%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 문제점이 생기면 또 대책을 만들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임산부한테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임산부한테는 맞추는 걸 보류하고 임산부한테도 안전할 수 있게 또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보완책을 세워나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조사를 해보시는데 아마 링컨 말을 믿고 셀트리온을 투자를 하셔도 단기적인 출렁거림은 있지만 1년, 2년, 3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신다면 알찬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니까 좀 너무 시간이 오랫동안 설명을 해드리게 됐는데요. 결론은 셀트리온 갑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셀트리온 주식 전망 2부를 마치고요. 또 이제 셀트리온 식약처에서 승인이 나는 거나 아니면 하여튼 뭐 또 중요한 변동 사항이 있으면 셀트리온 주식 전망 3탄을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2탄을 찍느냐고 제가 거의 어젯밤에 잠을 못 잤거든요. 이 지금 자료 같은 거 다 찾아보고 정리하고 일단 제가 이해를 해야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이게 셀트리온 주식에 대해서 정확한 전망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제가 읽어보고 찾아보고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하실 수 있게끔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나름대로 제가 그건 자신 있거든요. 어려운 거를 쉽게 설명하는 건 자신이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코로나가 없을 순 없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서 코로나 속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이 그런 가능한 그런 날들을 기원하고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